자, 이번엔 시장 시그널과 기업도 들어갈 순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포착되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봐야죠.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AI가 픽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기와 함께 현대건설까지 결국에는 AI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의 답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42만 원 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그 상승의 원동력은 MLCC에 대한 가격 인상 기대감 때문인데요. 최근에 MLCC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업체죠. 일본의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시사하자 삼성전기가 함께 바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1위 업체 무라타가 가격을 올렸는데 왜 삼성전기가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MLCC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이 과점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업계인데요. 결국 무라타가 가격을 올리고 실적이 올라가면 삼성전기도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증권가들도 연이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17만 원의 목표가, 올해 초반에도 30만 원 초반의 목표가였던 목표 주가와 주가가 벌써 40만 원 선을 가파르게 뚫고 넘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기와 글로벌 1위 무라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한 항목은 바로 이익 성장률인데요. 2026년 한 해 무라타가 1.9%를 예측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삼성전기는 압도적으로 49% 넘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무라타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무라타가 훨씬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무라타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함께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삼성전기의 그 방향성과 예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제 건설주가 아닌 원전주로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현대건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관세와 반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길이 현대건설로 통한다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국엔 미국에서도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데요. 그 핵심이 원전 건설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미국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란 내용입니다. 바로 지도를 함께 먼저 보도록 하시면요. 현재 국내에서 2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4개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신한울, 한울을 비롯해서 한빛까지 포함해 원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지어진 곳들은 모두 현대건설의 깃발이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건설이 미국에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점 찍어지고 있고요. 앞에 그림 다시 함께 보시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대미 투자라는 새로운 카드로 미국에서의 150일 이후의 그 이유를 예측해 봐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투자 카드를 대응할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자 기업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월 말 기준 MSCI 리밸런싱까지 유입되면서 패시브 자금까지 점차적으로 함께 유입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이슈와 함께 수급적인 이슈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 현대건설, 현 시점 얼마나 매력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기와 현대건설 내용 정리 이미 다 들었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가 저 자료 준비하느라고 아주 애를 쓰던데요. 쏙쏙 귀에 잘 들어오네요. 삼성전기 그 이외에 포착되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서서 무라타 관련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P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인가.
산업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한번 사이클을 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을까를 가늠을 하려면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러니까 Q가 올라가느냐 혹은 P가 올라가느냐 이거를 잘 가늠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의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혹은 지금이 시작일 것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P가 지금 이제야 막 올라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라타 같은 경우도 이미 언급을 한 것이 수요가 공급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Q를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Q를 늘려서 더 많이 팔 것인가를 보면은 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량 늘릴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미 공장은 풀가동. 공장도 풀가동이고 한 90% 중후반대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풀캐파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MLCC라든지 AI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최근 버전을 보시면은 사실 추론 능력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뜻은 AI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결국은 그와 연관되어서 계속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관된 뭐 반도체라든지 뭐 MLCC라든지 혹은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P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네, 이거에 가격이. 대해서만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가격 인상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라고 하는 게 아주 정말 작죠.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쌀알보다도 작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 기준으로 외국사 제품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에 MLCC가 약 1,500개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 서버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GB300이 주류거든요. 근데 그 렉 하나에 MLCC가 45만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폰보다 300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가격을 올린대. 논한 거죠, 뭐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 뚜껑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기는 뭐 사실 오늘 13% 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삼성전기를 많이 들여다보긴 했어요. 이미 예고도 해드렸고.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 안 보다가 오늘 움직이면 이제 사람들이 확 몰리잖아요. 자, 그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사실 삼성전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탑재량 자체도 많아지고 있고 세대 자체가 바뀔 때마다 사실 10배 이상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지금 Q와 P를 이제 함께 잡아가는 구간대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방은 크게 열렸는데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팔아야 하는 타이밍인가? 사실 상승의 초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계속 버티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신규 투자자 분들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13%, 14% 정도의 급등세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찰병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넣어놨다가 약간의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급격하게 나면은 또 이제 항상 대형주들은 약간의 이격 조정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세는 나와줍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포착하는가 정찰병을 보내놨으니까 내 한 주. 플러스가 몇 %인지 정도를 이제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주 40만 원 주고 사는데 저 100만 원 간다고 뭐 생활이 그렇게 많이 나아질까? 이제 한 주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죠? 네. 한 주 넣어놓고 관심을 계속 가지자. 네. 그리고 좀 그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태우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걸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팀장이 삼성전기 한 주만 매수 광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열차가 지금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고 있죠. 제가 오프닝에도 이제 스포츠카 표현을 썼지만 거기서 뛰어내리겠다는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쓸 때까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은 일단 가는 데까지는 가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막 광풍을 종용하거나 더 부추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현실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근데 삼성전기는 근거가 분명해요. 그죠? 양은 제한적이지만 공장이 지금 거의 풀 캐파. 삼성전기 지금 텐진 공장, 중국 텐진 공장 지금 뭐 난리네, 난리. 뭐 하여튼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돌아가는데 대만의 이제 야기오나 뭐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무라타나 하여튼 뭐 지금 메모리에 이어서 MLCC도 불나고 있다. 이 정도. 네, 근데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니 어디까지 올릴지는 몰라도 지금은 의뢰 시대입니다. 하여튼. 자, 삼성전기는 분할 매수라고 조정시 매수? 네, 조정 안 줄 것 같은데. 네, 이제 타고 가면은 이제 네. 5일선을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계속 이제 그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이 아파트 공학국에서 이제는 원전 건설로 싹 그 탈바꿈을 아주 절묘하게 하는 건설사들. 뭐 그게 건설사의 의지라기보다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죠. 자, 원전, 뭐 에너지 이건 또 큰 흐름이긴 한데 자, 현대건설은 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도 이제 저희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종목 중 네네네.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 크게 바뀌는 포인트들은 없습니다. 원전 쪽에 대해서도 이제 현대건설이 미국 건설에 원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플러스로 지난주에도 원전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언급들을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타코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했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안 할 것인가를 보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상 카드가 결국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산업들, 대표적으로 원전이 있죠. 그런 쪽에서의 이제 순환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 쪽에 의한 순환매의 가능성도 지금은 돌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은 그래서 전략은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인데요. 네. 사실은 이 종목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게 삼성전기와는 다르게 오늘 시장에서의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12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5일선을 타고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네. 다만 이 종목이 12만 원 라인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12만 원 밑으로 내려가겠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조금 멈추고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건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현대건설이 당연히 우위 쪽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짧게 하나 추가로 삼양식품이 지금 9%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불닭이라는 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영어로 이제 불닭 이렇게 하고 상표 등록을 신청했던데 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밀리는가? 수급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사실은 반도체, AI, 원전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외 다른 쪽들 같은 경우 수급을 많이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상호관세 위법 관련했을 때 이제 관세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단가를 올렸습니다. 한 14%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연관되었을 때 여전히 브랜드 파워는 나와주고 있고 단가는 올렸는데 관세 관련했을 때 리스크는 약간 완화가 됐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플러스 요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에 관련했을 때 또 완화가 되면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은 뭐 식품이라든지 좀 그 외에 다른 것들 역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월에 방탄소년단 오잖아요. 광화문에
불닭이 될지 모르지만 불 나겠던데 뭐.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직간접적인 가장 영향이 중요한 건 있겠죠. 예.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어요. 네. 6월 수출 데이터가 특히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했지만 다만 또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이제 분할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설마 뭐 불닭에다가 관세 때리겠어요? 품목별 관세라 해서 라면 콕 집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관세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해서 자 그러면은 전략. 전략은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인데요. 네. 다만 이제 분할 매수를 소심한데, 드린 분할 이유는 매수? 사실 주류가 아닙니다. 아,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게 뭐 전력기기라든지 앞서 우리 인프라 다뤘던, 이런 네. 쪽들이 사실은 수급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 안전하게 가려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다만 지금 자리를 보게 되었을 때 자리적인 위치 자체는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타이트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35만 원 라인대 까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기업들 알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풀이도 들어봤고 전략까지 함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